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가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성총회는 목회자 이중지강권을 주요 현안으로 올립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 등의 이유로 소속 노예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강경민 목사의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합신총회 상설재판국은 노회 재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 대의원들의 목사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단 산하 교회들이 내는 세례교인 헌금 가운데 5%를 응급연금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가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성총회에선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6년차 총회를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기성총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박 2일로 총회를 단축하는 대안도 세웠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선거 제도 개정안과 목회자 이중직 허용권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특히 총회 임원선거 제도 개정안은 참정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성총회는 다른 장로교단과 마찬가지로 지방회가 파송한 총회 대의원이 총회 현장에 모여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임원선거 제도 개정안은 각 지방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별도의 날짜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많아져 금권 선거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총회 기간에 선거는 하지 말고 정책 토론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 안건이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헌법 개정안으로는 교역자 생계형 이중직 허용이 눈길을 끕니다.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감찰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찰회는 성결교 지방회의 하부 조직입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한 교단이나 금지한 교단 목회자 중 상당수는 이미 택배나 대리운전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같은 성결교단인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미자립교회 한정에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했기 때문에 기성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목사와 장로의 시무정년을 현재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는 안건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한편 올해 기성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대연성결교회 임성웅 목사와 열방성결교회 정성진 목사,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가 출마해 경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 등의 이유로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강경민 목사의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합신총회 상설재판국은 재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 목사의 목사 면직 처분이 무효화됐습니다. 앞서 강경민 목사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목사 안수위원장으로서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 노회인 경기 북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 목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고 4차례의 상설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상설재판국은 경기 북노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원심 판결을 무효화해 노회로 돌려보낸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상설재판국은 강 목사의 면직 처분이 일반 재판이 아닌 즉결 재판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회 측은 강경민 목사의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활동을 타 교단 가입으로 간주해 헌법에 따라 즉결 재판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인데 총회 재판국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타 교단으로 보기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결 재판으로 재판을 해서 상소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법적인 부분에 확인이 되질 않아서 합신총회 상설재판국장 최치룡 목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목사 면직은 신앙 양심과 교단의 법, 성경 원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신앙의 양심과 또 우리 교단 법과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를 면직시킴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법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강경민 목사 면직 논란은 교계 안팎으로 이슈화되며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32개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강경민 목사 부당면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각 교단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촉구했습니다. 합신총회 상설재판국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한다며 면직 사유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대들의 목사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운영이사회의 보고는 차기 총회에 정식 건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은급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예장합동총회가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가입 의무 대상은 기존의 총회 임원 입후보자 등에서 총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본부 차원에서도 교단 산하 교회들이 내는 세례교인 헌금 가운데 5%를 은급연금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총회 은급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 산하 목회자의 복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확보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명에 매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총회 실행위는 또 열악한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회관 건립에 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 여교역자회는 전도사로 평생을 사역하다 은퇴한 여교역자들과 홀로 된 사모들의 노후를 위해 총회에 쉼터를 포함한 회관 건축을 청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여교역자들이 30여 년간 모은 1억 원으로 충남 아산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건축까지 할 여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교역자 회관 건립은 지난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건축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적립된 9억 원의 은퇴 여교역자 생계비 지원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총신대 정상화 차원에서 결의된 학교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학교 재단이사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단이사회는 법인 이사수를 지금의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운영이사회의 복원 논의는 차기 총회의 정식 헌의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총신대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진 학교 규정 적용 논란, 또 학내 인사 논란 등은 조사처리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되어진 일들이 총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학교나 교수들의 권한을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그런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다. 논란의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월드비전이 오늘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 극복을 돕기 위한 아동 친화 공간을 국경 지역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친화 공간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무르며 전문가들과 놀이를 함께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월드비전은 현재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아동 친화 공간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15개의 아동 친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와 관련한 소식을 발간하는 한국선교 KMQ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정보를 책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책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려주는 설명과 사진, 선교사의 기도와 편지 등을 담았으며
모두 84쪽 분량입니다. KMQ는 1차로 인쇄한 책자 10,000부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하며 교회는 10부 이상, 100부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KMQ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낙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오늘 서울 강서구에 있는 본부에서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사역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영은 신임 이사장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는 이 시대에 희망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기아대책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이사장은 이어 인류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문명사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기독교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 사랑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한국컴패션의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 그로잉 252에 동참하기로 하고 출범 예배를 가졌습니다. 포항 생명의 전화는 29주년 감사 예배를 갖고 새로운 이사장과 원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경북 성시화운동본부의 정기총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의 다음 세대 양육과정 그로잉 252에 동참하기로 하고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로남교회는 소속된 학생 60명과 교사, 교역자를 그로잉 252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복음적 토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일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하면 복음적 토대로 그들의 삶을 건축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로잉 252 프로그램입니다. 사단법인 포항 생명의 전화는 포항 제1교회에서 제29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이사장과 원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에서 이수현 장로와 박영호 목사가 각각 제9대 이사장과 원장으로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포항 생명의 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이사장님, 원장님 뜻을 기억하며 훌륭한 신임 원장님 박영호 목사님과 이사님들과 함께 포항의 생명의 전화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생명의 전화는 지난 1992년에 개원했으며 그동안 위기전화 상담과 자살,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장로회란 주제로 제34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장로입니다. 장로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이번 수련회의 큰 목적을 삼겠습니다. 감리교 장로회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교회들과 동부연회에 속한 24개 비전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군산서광교회 안창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창현 신임 대표회장은 군산에 조성된 전킨 선교사 순례길을 사업화하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사업으로 그 병원과 사업체를 MOU 맺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고 또 협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성시화운동본부가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경북 성시화운동본부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경북,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킹에 대한 선교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조찬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는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하찮은 존재지만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모든 사역 현장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남북의 평화통일과 코로나 종식, 한국교회 회복과 고양시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7일 오후 4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드려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장애인 이동권 연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5월 2일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가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어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기빙플러스 강남역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재단은 이와 관련해 기빙스토어는 소각 위기에 놓였던 재고 2월 상품을 순환시키는 친환경 스토어라며 지난 한 해에만 기빙스토어를 통해 4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오는 30일 제4회 글로벌 한국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보스턴대 양윤선 교수를 초청해 태평양을 건너간 개화기 문학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k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